그 12월 3일 11시 40분에 개최된 F4 회의, 개헌 발표에 따른 긴급 대응회의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게 혹시 계엄을 뒷받침하는 회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고, 관련해서 뭐 공동 보도 자료도 내시고 했던 거 잘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1시 40분에 네 분 회의 시작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1시간 정도 회의하셨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00시 44분에 유동성 공급 관련된 발표가 있는 거 보니까 1시간 정도 회의하셨던 걸로, 한 00시 40분경까지 회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때 최상목 그 당시 경제부 장관이 그 계엄 소위 문건, 쪽지라고 흔히 얘기한 관련된 이야기 전혀 안 하셨어요?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고, 유동성 부분하고 시장 안정화 관련된 얘기만. 예, 그리고 저 다음날 주식시장 열지 예. 말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게 좀 있어요. 최상목 부총리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근데 문자로, 이 소리 안 된다고 해서 문자로만 좀 보세요.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 국회에서 다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 주머니에 넣었다. 대통령이 문서를 주는데 주머니에 그냥 넣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F4 회의하기 직전에 주머니를 쥐어보니 주머니에 있어서 제가 차관보에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F4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제게 다시 이야기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줬어요. 언뜻 봤대요. 그리고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보시다시피 희한합니다. 정리해보면,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이 불러서 참고하라고 하면서 계엄 문건 지시사항, 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접혀진 종이를 줬는데 누군가 실무자가 옆에서 줬대요. 그리고 F4 회의를 23시 40분에 개최했어요. 회의 시작 직전에 차관보에게 계엄 문건을 전달을 했답니다. 근데 F4 회의를 쭉 하던 중에 차관보가 다시 알려줬대요. 이거 있습니다. 근데 그냥 리마인드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을 꺼내서 F4 회의를 하지 않고 계엄 해제 결의가 끝난 다음에 차관보가 다시 최상목 장관님, 그거 대통령이 그 종이 준 거, 계엄 문건 준 거 있는데 그거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언뜻 받고 느낌을 받았고 힐끔 받다. 두 분 대통령이 그 위중한 상황에서 그런 지시사항 문건을 경제부총리한테 줬어요. 언뜻 받고 느낌을 받았고 힐끔 보고, F4 회의 중에, 회의 전후에 차관보가 두 번이나 리마인드를 시켜줬는데 F4 회의에서 전혀 이야기가 안 됐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진짜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감독 원장님. 예, 그때는 사실은 그 외환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아주 그 포커스된 급한 미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예. 아마도 이 부분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아마 엄밀한 조사 내지는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는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최상목 대행 말이 차관이 두 번이나 리마인드 시켜줬어요. 근데도 얘기를 안 했다? 내용도 보세요. 6줄짜리예요. 간단해요. 근데 언뜻 보고 느낌을 받았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회의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 나온 것에도 좀 의혹이 있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F4 회의 종료 후에 배포된 보도자료예요. 한 1시간 정도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00시 40분에서 44분 사이에 나왔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 보도자료가 00시 44분에 추가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작성 날짜를 보면은요, 보도자료 기재부 거에 있습니다. 00시 22분이에요. 회의 끝나기 전에 보도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F4 회의 끝나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배포를 했는데 작성자는 금감원 직원이래요. 원장님, 금감원 직원한테 이 보도자료 작성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아니, 기재부 책임하에 배포된 건 맞고 저희도 내용에는 관여한 건 맞는데 네. 실무자들이 저희들끼리 또 같이 모여서 일하는 그 팀들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어떤 파일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사실 알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시간상의 오류가 있어서 기재부 직원한테, 기재부 과장한테 문제 제기를 하니까요. 말을 바꿔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작성된 게 아니라 12시 22분에 작성이 돼 있잖아요. 회의는 한 40분쯤 끝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재부 차관보가 나와서 작성할 내용을 미리 알려줬대요. 이렇게 말이 바뀌니까 어떤 의혹이 일어나는 거냐. 원장님께서 금감원 직원한테 관련 개헌 문건을 미리 보고 미리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왜 말을 바꿔요? 예. 그러니까 기재부 직원이 회의 끝난 다음에 작성했다라고 얘기했다가 PDF 파일 작성 시간 나오는 거를 제시를 하니까 회의 중간에 기재부 차관보가 나와서 내용을 미리 불러줬다라고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미 이제 그 요 22시부터 한참 몇십 전부터 이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실무자라면 옛날 파일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주 이상하다는 느낌은 안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여전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가지 사정을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저 아까 개헌 문건 6쪽짜리 나중에 봤다가 주장하냐 하면 만약 저 문서를 F4 회의 전에 보고 회의했다면 자신이 행했던 그 F4 회의를 포함한 행위들이 대통령의 부당한 내란 목적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명령을 받고 수행한 것이 돼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소집한 회의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떤 대책을 논의를 했는지 국민들은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시죠? 그럼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의록을 남기셨어야 되는데 이건 간담회라 회의록을 남길 수 없대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라는 등의 거시경제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사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F4 회의를 간담회라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법제화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여러분들이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그때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겠어요? F4 회의 법제화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주시죠.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서별관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서별관 회의가 이런 똑같은 그 중요한 거를 그런 회의에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느냐 해가지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로 해서 지금은 회의록을 남깁니다. 회의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F4 회의 같은 게 또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가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간담회 형식, 조금은 엄밀하다기보다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회의 구조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또 의사록 남기고 법제화하고 그렇게 하면 이 회의에서는 사실 지금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을 또 논의하기 위해서 뭔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그 얘기 논의된 거고요. 추가로 논의된 거는 다음날 주식시장을 열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거는 다음날 아침 7시에 모여서 다시 결정하자 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남기셔야겠습니까? 회의록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아니 이제 또 생깁니다. 유동성 무제한 공급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벌써 이제 22년 말부터 물론 이제 이런 비상계엄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사회적 의미가 큰
거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거시경제 금융 사이드에서 보면 되게 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런 컨틴전시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유동성 공급, 외화 유동성 관리라든가 원화 유동성 관리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한은 총재, 우리 부총리님, 금융위원장님이 저희가 되게 많은 그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어갖고 이제 유동성 부자, 그러니까 조치를 빨리 충분히 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공감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던 거고 아마 저희가 그때 그런 결론을 빨리 안 냈으면 오히려 또 시장에 되게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